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OMC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 올리기 위해서 PPT랑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이 0.25%의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을 언제 끝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당분간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내려보시면 내용 자체가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게 많았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축을 계속 하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 보면 물가지수랑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진전이다. 다만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요게 조금 파월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언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뭐 2번 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걸 보시면 연준에서 성명서랑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0.25%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쭉 떨어지면서 언제까지, 이제 연설할 때까지, 파월에 연설할 때까지 쭉 떨어졌다가, 파월이 처음에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뭐 이런 발언들, 아까 매파적인 발언들, 긴축을 계속 할 거다라는 발언 나오니까 쭉쭉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물가 하락이 계속되면 다음 목표를 향한 진행을 더 잘 평가할 때, 이게 뭐냐면 이거 바뀔 거다. 다음 목표가 그거거든요. 긴축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 동결을 한 상태로 가는 그 지점, 여기로 언제 도달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물가 하락이 어쨌든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러한 기조들 덕분에 긴축 때문에 어쨌든 물가 하락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금리 인상 중단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인상을 안 한다. 피봇을 할 겁니다. 피봇을 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없이 목표 인플레이션 2%를 잡고 우리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결국 목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올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보다 위험자산이랑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연착륙이 된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 빔 때처럼 엄청나게 빠졌다가 V자로 올리는 그런 형태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도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할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금리를 가지고 쭉 올해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보다. 그래서 이게 일단 언제 나오느냐, 딱 가서 멈추는 기간이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면 다시 인상 안 한다 그랬으니까,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피봇을 하기 전에 요 동결하는 구간들, 이 중립금리로 머무는 기간이 언제냐, 언제부터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확신을 해서 반등하는 기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빨리 하락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을 거다, 이렇게 일단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평행대에서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렴과 횡보를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 이전에 돌파 고점이죠.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않으면 뭐 확실하게 박스권을 탈출했다, 이거는 어렵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이 진행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횡보와 수렴 형태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 이제 RSI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과매수 라인에서 영역이 있는데,
이걸 어쨌든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저항 구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디 구간을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구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5,000 구간까지. 그리고 이걸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또 여기 이제 25,000 라인이 경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25,000 라인대에서 주요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6,700에서 27,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500 정도. 그럼 거의 뭐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런 주요 저항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선물이랑 이런 거를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한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버텨낸다고 하면 제가 계속 방송에서 이게 지표는 높은데 웬만하면 일단은 좀 눌림롱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기 라인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2019년에 보시면 지표는 막 과매수였지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월봉도 역시 이걸 보게 되면 되게 크게 올랐고, 장대 양봉으로 월봉이 나오면 보통 한 번은 더 가더라. 이렇게 덮으면 한 번은 더 가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번 달도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때마침 FOMC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어제 연준의 금리 발표 앞두고 매도해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일단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의 1월 한 달 수익률이 27.8% 급등을 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월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때 캐시우드가 엄청나게 조롱을 당하고 역시 버핏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한 1년 넘게 캐시우드가 조롱받는 시간이 왔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캐시우드가 좋은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다시 캐시우드의 시간이 점점 오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이걸 사이클을 놓고 돌아보면 버핏이 이기는 그림은 맞는데, 왜냐면 가치주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또 개별적인 순간에서 기간 동안을 봤을 때는 캐시우드가 이렇게 한 달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기술주 중심의 시대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은 진짜 기술주 중의 기술주니까 정말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기대감을 부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크인베스트가 미쳤네요. 2030년까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저보다 더한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에서 건강해졌다 하면서 본인들의 예측을 유지하겠다, 관점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일단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가는데 요번처럼 2022년처럼 큰 하락이 있고 빠르게 반등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제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을 상폐라 그래가지고 알트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회복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제 실방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STO 중에서 어떤 걸 얘네들이 일단 처음에 잡으려고 하냐면 뭐 뮤직카우라든지 아니면 카사코리아라든지 실물 자산에 대해서 조각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먼저 잡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코인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증권성 토큰에 대해서는 리플도 그렇고 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상폐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증권성 토큰이라는 것을 결국은 증권사에서 가져갈 거다라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업비트나 이런 것에서는 상패가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거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한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뭐 흔들기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부실 자산들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제도권으로 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IPO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제도권을 가기 위해서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조각 투자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그 부실 코인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도태될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닥사는 5대 거래소는 토큰 증권 상장 안 돼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같은 곳이 CCBB를 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되게 많다.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로서 증권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조각 투자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은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국 재무부에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후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 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약세장의 후반 단계가 됐고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바닥을 쳐도 미니 불장이 끝난 다음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락 지점의 저점이 이전에 발생했던 2022년에 발생한 그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이걸 너무나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오늘 뭐 오후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방송이라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브리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구독해 주시면 차트 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 그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이 구독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이랑 선물에 대해서 디테일한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방, 그리고 현물은 멤버십방,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물 멤버십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선물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하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